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빨리 짬을 내서 제가 얼른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라서. 근데 안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해서 하려고 또 들어왔습니다. 낮에 시간 날 때 잠시 오늘 하나 올렸어요. 그 영어 초보자들을 위한 영어 공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 네이버 지식인의 생각보다 정말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열심히 제가 장문의 편지를 쓰는데 하나 올리자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소신 발언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자, 어제 동사를 했어요. 뭐를 이제 입문인데 입문하자마자 사실 수동태 워 너무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반복과 연습을 할 거예요. 실제로 기사 같은 거 가져와서. 그래서 일단 그냥 한번 그죠? 해보자 라는, 짧게라도 설명하자 라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만 수동태 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복습을 하면 자동사라는 게 뭡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죠? 자동사가 뭡니까? 뒤에 자동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죠? 뒤에 명사를 바로 취할 수 없는 동사입니다. 자, 근데 명사 취하고 싶어요? 어떻게 취해야 되죠? 그죠? 그럼 명사를 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이를 자동사라 그래요. 쌤, 어제랑 정의가 너무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워딩을 다시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워딩을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그냥 다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타동사라 하는 것은, 그죠? 뒤에 명사를 바로 취할 수 뭐겠어요? 반대니까 있는 동사를 얘기하죠. 그죠? 자, 그죠? 여기에서 이제 수동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오늘 어떤 타겟은 타동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자동사라는 것에 쌤 예를 하나 들어줄래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말이 막 꼬이네요. 어제 어떤 자동사가 있었냐 하면 look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I am looking 했을 때 하면 이거 완벽한 영어란 말씀드렸어요. 나는 보고 있어 라고 하면 그냥 완벽한, 그래머적으로 완벽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쌤 그잖아요. 오늘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I'm watching 하고 만약에 이것도 나는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완벽한 영어죠 라고 물으면 죄송하지만 땡입니다. 위에 거는 완벽한 영어고요, 밑에 거는 완전히 틀린 영어입니다. 왜 그렇죠?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냐 하면 이 동사가 여기 보이는 look이라는 것과 watch라는 동사가 자동사니 타동사니 하고 묻는 겁니다. watch는 타동사고요, look은 자동사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자, 이 look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look의 의미는요, 보다가 아니고요, 뭐뭐시 보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watch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다가 아니고요, 뭐뭐을 보다라는 단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I'm watching 했으면 이거 그래머가 틀렸다 했잖아요. 틀렸으니까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지? 하면 목적어, 명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I'm watching a bird 할게요. 내가 새 한 마리를 보고 있어. 자, 여기 뭡니까? a bird.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명사구라 하죠. 그래서 동사 watch라는 단어 뒤에는 명사구가 있어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고요. 그렇게 찍고서 이 문장은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명사를 취하는 동사를, 그래서 이 watch라는 동사를 우리가 뭡니까? 타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타동사라 하는 거고요. 위에 그냥 I'm looking으로 완벽한 영어 만드는 이런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혹시나 지금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어제 수업을 들으셔야 돼. 동사의 첫 수업을 한번 그냥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제 했고요. 뭐 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확인하는 건 뭐 내일이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I'm watching a bird 하면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I가 뭡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하죠. I가 이게 뭐예요? 명사인데 주어예요.
I'm watching이 뭡니까? 이거 동사구라 그래요. 동사입니다. 그리고 a bird도 다시 명사구죠. 역할이 뭡니까? 목적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수동태가 뭐냐 하면요. 수동태가 이제 정말 중요한 수동태라는 말이 있는데, 수동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왜 그렇게 수동적이니? 어떤 겁니까? 능동적이지 못하니, 그잖아요. 그래서 I'm watching a bird, 이 수동태와 반대되는 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 I'm watching a 예를 하나 이렇게 할까요? 자, 가장 그냥 간단한 걸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I love you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로 바꾸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서, 자, 생각해보세요. He 할게요. He loves her 할게요. 자, 그럼 우리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할게요. 요렇게 해석 가능하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요게 뭡니까?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능동태라 합니다. 능동태. 뭔가 능동적이다. 누가 능동적입니까? 주어가. 그잖아요? 여기 he라는 이 주어가 능동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주어가 왜냐하면 doer라 그러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주어진 그래머에서 어떤 글에서 동사를 하는 게 주어니까 이 주어가 능동적으로 she loves her 그랬어요. he loves her 그랬어요. 그가 그녀를 사랑해. 능동적이죠. 그럼 자, 상황 한번 바꿔보세요. 그녀 입장은, 자, 그럼 제가 이름 묻습니다. 그녀 입장은 어떻게 되냐고 묻죠. 그럼 그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래 되잖아. 그녀는 사랑합니까? 받는 거죠. 받습니다 해야지. 누구한테서? 그 사람, 그한테서. 자, 요로 되는 거죠. 그녀는 그 사람한테서 사랑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요 영어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죠? 그녀는 어떻습니까? 수동적인 거죠. 왜? 그가 능동적이면 당연히 그녀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She 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Loved by him 이렇게 들어가요. She is loved by him 했어요. 그러면 그녀는 이걸 해석을 하라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럼 생각을 해봐요. 자, she가 뭡니까? 주어입니다. 주어 아닙니까? is loved가 뭔지 아세요? 동사입니다. 자, by him은 목적 아니죠. 왜? 이거 전치사구잖아. 이거요, 전치사구예요. prepositional phrase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제가 지금 영어 단어를 되게 안 쓰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가끔씩 헷갈립니다. 영어 단어로 쓰면 편한데 한글 잘 못 쓰는데 제가 한글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악필이라도 좀 용서하세요. 영어는 훨씬 더 글을 현란하게 쓸 수 있는데 한글은 좀 약합니다. 자, 원래 악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 she is loved by him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is loved예요.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is loved 보이죠?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요걸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녀는 사랑받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요. 수동적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동사 PP.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뭡니까? 패턴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동사 더하기 PP라는 게 뭡니까? 과거 분사 형태를 얘기하죠. 과거 분사. 영어로 past participle 그래요. 맞을 겁니다. 자, 스펠링을 써본 지는 좀 오랜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냥 앞에 단어 두 개 쳐서 이제 요걸 과거 분사라 그래요. 우리말로. 그래서 PP를 이제 우리말로 집어넣으면 요걸 이제 과거 분사 요런 말을 씁니다. 그죠? 과거 분사라 해서 자,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어떻게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비동사 플러스 PP 요걸 합쳐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요 꼬라지를 요렇게 부르자. 뭐라고? 수동태라 부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비동사 더하기 PP입니다. PP는 과거 분사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래서 요런 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항상 수동이 되어버렸으니까 해석이 수동태의 해석은 그죠? 이게 이제 수동태 문장의 해석은 대개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식이에요. 뭐뭐시 되다 혹은 뭐뭐시 이런 느낌이에요. 당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의미를 가진다. 뭐뭐시 되다라는 느낌 혹은 뭐뭐시 수동이니까 당하다라는 느낌의 어떤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그래머 책을 이제 배우잖아요. 학원 같은 데서 배우면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자,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배워요. 공식처럼. 어떻게 배우냐면, 자, he loves her.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죠. he loves her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목적어 어떻게 갑니까? 주어로 가죠. 새로운 문장이 주어로 가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 PP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는 어떻게 갑니까? by phrase로 간답니다. by 목적어꼴로 바뀌는 거죠. 마침표 딱 찍고.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세요. 혹은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고치고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동태는 수동태로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동태가 능동태의 아류작이거나, 그죠? 항상 능동태를 생각해서 능동태에서부터 수동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쓰면 진짜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문장들이 그냥 수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능동하고 상관없이. 이거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한데, 우리가 글을 보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그냥 드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지나갈게요. 자, 오늘 요거 하고 끝낼 겁니다. 수동태 만들기. 자, 그러니까 수동태를 그러면 그잖아요. 항상 능동태가 이제 수동태를 되는 건데, 요런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she 할게요. She gave, 그죠? an apple to mom 할게요. 그죠? 그녀는 사과 하나를 엄마에게 주었어. 이겁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이것도 된다라는 거. She gave mom an apple 해도 된다라는 거. 그죠? 여기 give나 여기 give의 의미가 솔직히 조금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금 위에 give는요, 이걸 지금 3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 4형식이죠. 아시나요? 그런 거 모르셔도 되거든, 사실. 정말 이거 3형식, 4형식 이런 거 절대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래머를 공부하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치니까 이런 걸로 시험을 치더란 말이지. 진짜 환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만 이제 제가 원래 가르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적당히 버무린 식으로 지금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걸 들으신 분은 한국 분들 들으라고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원래는 이런 거 정말 케어 안 하는데 조금 케어를 합니다. 요즘 네이버 지식에 막 답하다 보니까. 삼형식이라는 소리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주어입니다. 이건 뭡니까? 동사죠. an apple은 뭡니까? 그녀는 사과를 주었어. 직접 목적어예요. 그러면 to mom 했잖아. 엄마에게. 이거 뭡니까? 전치사구지. 이거 엄마에게 하면 전치사구면 이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부사예요. 혹시나 전치사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제 수업 저기 앞에 들어보시면 돼. 들으셔야 돼.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조금 확고하게 있어야 돼. 아니면 적어도 큰 의미가 이게 뭐더라, 저라는 사람이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자, 밑에는요, 주어입니다. give가요, 동사죠. 자, 엄마를 줬어요? 이거 진짜 욕먹죠? She gave mom 하면 그녀는 엄마를 줬어. She gave an apple. 그녀는 사과를 줬어. 사과 빼고 엄마 집어넣어서 엄마를 줬어요? 말 안 되지. 엄마에게 줬어요. 뭘 줬어요? 사과를. 뒤에 뭐가 나옵니까? 자, 그래가지고 엄마에게를 간접 목적어 해가지고 indirect object, 사과를 direct object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사형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럼 이게 주어진 give라는, 그죠? 여기서 쓰인 give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요, 쌤?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라고 말을 하고요. 위에서 쓰인 give의 의미는 뭐라고 그럽니까? 삼형식 동사니까 이 give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뭐뭇을 주다. 이런 식으로 굳이 구분을 지어서 말을 합니다. 그죠? 자, 제가 그냥 무엇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자, 어쨌든 사형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뭡니까? 자, indirect object과 direct object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말을 해요. 직접 목적어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을, 뭐뭐를 이라는 것이고요. 간접 목적어라는 것은 뭐뭐에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위에 거 밑에 거 보시면 똑같이 앞에 to가 있든 없든 엄마에게라고 해석하죠. 그죠? 위에 거는 전치사 구라서 to mom 하면 이거 그냥 전치사 구라서 부사니까 문장을 우리가 형식을 논할 때 부사는 그냥 빼버려요. 그래서 3형식 왜?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3형식입니다. 결과는. 밑에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4형식이에요. 엄마에게 사과를.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위에서 주어진 이 두 문장 있잖아요. She gave an apple to mom과 3형식 문장과 She gave mom an apple 이 4형식 두 개의 문장 이걸로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해석은 지금 3형식이나 4형식이나 똑같아요. 그녀는 엄마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어.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1번. 자, 여기다 지금 제가 옮겨 적어 놨습니다. 그녀는 사과 하나를 엄마에게 주었어. 자, 여기서 보면 이거 3형식이란 말씀드렸거든요. 목적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목적어 어디 있나요? 이게 목적어예요. 유일한 목적어. 자, 능동태에서 수동태 바꾼다는 건 이제 공식처럼 그죠? 목적어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실제적으로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 apple was given to mom by her 했어요. 여기서 사실 by her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자, 이렇게 어쨌든 by 목적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사과를 엄마에게 줬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녀는 사과 하나를 엄마에게 줬어 했을 때 이 문장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능동태라 하는 겁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주어가 그녀가 줬잖아. 능동적이잖아. 그러니까 직접 행하는 걸 우리가 능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엄마한테 사과를 직접 이렇게 준 거야. 능동적으로. 그래서 능동태라 그래요. 근데 그럼 자, 사과 입장에서 보면 당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과는 입장에서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옮겨졌으니까 당한 거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나요? 설명을 하나요? 답지 않은 설명이긴 한데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요걸 볼게요. An apple was given to mom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사과 하나가 그래야죠. 왜? 지금 문장 보세요. 얘가 뭔데? An apple 얘가 주어예요. 왜? 주어 끝나면 무조건 동사라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가 자, 주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BPP 수동이 되면 의미가 뭐뭇이 당하고 뭐뭇이 되다 이런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주었다가 아니라 사과 하나가 주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엄마에게.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녀에 의해서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그죠? 지금 이게 이해되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n apple was given 했을 때 우리의 근데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중요성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요. was given이 해석이 어떻게 됐죠? 자, 보세요. was given이 뭐뭐가 주어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 그죠? 원래 gave의 의미는 뭐였죠? 위에서 gave의 의미는 자, 뭐뭐을 줬어예요. 아세요? give의 의미는 뭐뭐을 주다잖아요. 과거니까 줬다잖아. 근데 was given 하면 무엇이 주어졌다예요. 당하는 거니까. 의미가 이렇게 뒤집힌다고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밑에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영어예요. An apple was given to mom by her 하면 사과 하나가 엄마한테 주어졌어. 그녀에 의해서. 무슨 말이야? 아, 그녀가 엄마한테 사과 하나 줬다고 이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에 이 말이나 그죠? 밑에 주어진 이 말이나 이거 두 개 어떤 의미예요? 같은 거죠. 때때로 말입니다. 수능 같은 거 뭐 시험 치시는 분들 문장의 수동이에요. 야, 수동으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그냥 능동으로 보고 해석을 하세요. 능동으로. 이거 바로 그냥 능동으로 고치면 되잖아. 지금 이거 보여지고 있는 이 문장을 능동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이거 다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 자, by her 했잖아. 그럼 she가 돼야지. 주어가 나와야 되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was given이니까 gave겠지. 왜? was가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니까 gave라고 쳐야 돼요. 그리고 an apple 하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to mom이라고. 아, 그럼 이래 되는 거죠. 이걸 딱 적고 나서는 아, 사과 하나를 엄마한테 줬다는 소리구나. 이게 가능해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가.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She gave mom an apple 했어요. 진짜 20분이라는 시간을 제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만들려고 하니까 20분이 마치 맥시멈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 안에 지금 뭔가를 저 교훈을, 가르침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She gave mom an apple 했어요. 자, 그녀는, 근데 이게 문장이 지금 주어진 게 뭔지 하면요, 좀 전과 같은 의미인데 문장에 쓰여진 형태는 얘는 지금 사형식이라는 거예요. 사형식. 이게 뭔 소린가 하면요, 사형식이라는 거 뭐냐 하면 목적어가 두 개라는 거죠. 나는 엄마에게 했으니까 이게 indirect object이고요. 사과를 했으니까 direct object이라 그래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로 말을 합니다. 간접 목적어, 애플이 직접 목적어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동으로 바꿀 때 말이죠. 목적어가 하나면 그 목적어가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 난리 났죠? 난리 났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마음으로 일단 바꿔 집어내 볼게요. 여기 마음. 그럼 마음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Mom was given 이래 돼요. 자, an apple by her 이래 됩니다. 자, an apple을 끄집어내 볼게요. An apple was given. 그죠? 뭡니까? given, 마음 할 수는 없어. given to 마음 해야 돼. by her 해야 돼요. 자, no matter what입니다. 자, 위에 지금 여기에 이제 주어진 문장이 사형식 문장으로 쓰여졌지만, 그잖아요. 자, IO를, 첫 번째, 자, IO를, 자, 어떻게 해야 되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mom was given 했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죠? 해석을 하면 이래 돼요. 엄마는 was given입니다. 해석 어떻게 하실래요? 뒤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an apple이 여기 있어요. 엄마는 사과를 주어졌어? 말 안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엄마는 사과 하나를 받았어 라고 해야 돼요. 그녀에 의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능동태 문장에서 그녀가 엄마한테 사과를 줬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쩌죠? 사과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았다 하는 거예요. 수동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봐요.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는 거. 그녀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사과를 주고 엄마 입장에서는 사과 하나를 받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주어로 나오는 순간, 그죠? 마음이 주어로 나오면요, 엄마는 하는 순간 뭐뭐를 was given 어떻게 돼요? 뭐뭐를 받다. was given은 여전히 타동사입니다. 여기서 was given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한 번에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자, was given, 크리스마스잖아. 이 정도 들어줄 수 있잖아, 우리가 서로, 그죠? was given은 한 단어로 고치세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received 하면 돼요. 그냥 got 하면 돼요. Mom got an apple 하는 거예요. Mom received an apple by her 하면 완벽한 영어예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was given은 receive구나. 이걸 알아야 돼. 사실 got은 너무나 구어적이라서 일단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be given은 생각해보세요. be given. 자, given은 주다죠. be given은 어떻게 됩니까? 받다예요. 자, give의 반대말이 뭡니까? 받다죠. was given 어떻게 됩니까? 받다가 되지. 왜? 그녀 입장에서는 준 거고 엄마 입장에서는 받은 거잖아요. 자, 수동태라는 게 뭡니까? 수동태. 입장 바꾸기죠. 제가 또 이런 말을 또 명언을 하나 또 드려서 바로 또 이렇게 남깁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 엄청 명언 많아요. 이거 듣다 보시면 수동태는요, 입장 바꾸기예요. 그죠? 물론 저의 설명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하시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만, 그렇지만 제가 일단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수동태라는 것은요, 그냥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녀가 주던 입장에서 엄마 입장은 받는 입장이니까, 그러니 그냥 was given 하면 이렇게 반대말이 생긴다라는 걸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에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an apple was given to mom by her 하잖아요. 결국은 to는 얘는 들어가야 돼. 여기서 지금 to 빠뜨리면 영어가 안 되거든요. 뭐냐 하면 뭐 해놓고 보니까 어차피 얘는 여기가 위에서 지금 여기서 to가 있든 없든 an apple이 주어로 나왔어요. 그럼 사과가 was given 했어요. 그러면 an apple was given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과가 받나요? 말 안 되잖아. 사과가 주어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was given 하면 이때는 뭡니까? 사과는 주어졌어. to mom 이래 되죠. 해석이. 자, 이거는 해석을 하면, 그죠? 사과 하나가 뭡니까?
주어졌어 하드죠. to mom 해야지. 엄마한테. 엄마에게.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서는 was given 어떤 의미예요? 뭐뭐가 주어지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좀 전에는 받았다라는 의미고. 그죠? 근데 이걸 지금 공식으로 외운단 말이야, 한국 아이들이. 이걸 왜 외워? 상식을 이용해야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때 한번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한 게 뭔지 아세요? 열변을 한번 토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어디서 열변을 한번 토했지? 이런 거에서 열변을 한번 토했잖아. 뭐냐면 이거 자 그잖아요. She gave an apple. 그잖아요. To mom 하면 그녀는 엄마에게 사과를 줬어요. 근데 she gave, 그죠? mom an apple 했을 때 애플 없다고 생각해봐. 그냥 she gave mom에는 나는 그녀는 엄마를 줬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니지. 그녀는 엄마에게 줬어라고 얘기해야지. she gave mom 하면 물어야죠. 오케이, she gave mom what? 이래요. 그래 알겠어. 근데 그녀가 엄마한테 무엇을 줬다는 것이?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지. 엄마를 줬다라고 해석하는, 그죠? 그런 XX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엄마를 준다, 엄마가 물건이에요? 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gave라는 것이 그잖아요. 이 여기서 gave an apple 하면 당연히 사과를 줬다라는 give의 의미가 뭐뭇을 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she gave mom 하면 엄마를 주다는 말은 안 되잖아. 당연히 엄마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잖아요. 상식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걸 위에 것도 마찬가지잖아. 수동태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뻔한 얘기를 공식처럼 외우면 어떻게 그걸 써먹어서 말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she gave mom an apple 해가지고 목주어가 두 개죠. mom이 나올 때랑 an apple이 나올 때 수동태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고요. 수동태를 만들면 동사는 항상 비동사 플러스 pp was given이라 나오지만 이 was given이라는 단어가 항상 그냥 하나로 해석되는 건 아니라는 거. mom was given 하면 엄마가 받았어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an apple was given 하면 사과 하나가 주어졌어라고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상식적인데. 그리고요, 여기서 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일단 능동태를 가져다 놓고 수동태를 지금 논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요, 누가 능동태를 만들어서 수동태로 능동태를 만들어 놓고 수동태를 막 만듭니까? 그냥 영어가 바로 말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she gave an apple to mom 이라는 문장을 생각 안 하고 그냥 an apple was given to mom 하는 거예요. 능동태가 이거였으니까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돼. 이거 연결관계를 짓는 게 아니라고. 한국의 영어 공부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는요, 이걸 연결지어서 수동태를 능동태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조건 이거 바꾸려고 덤벼들어. 무슨 수학 문제 마냥 풀려고 하죠. 그게 아니고 능동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동은 수동대로, 능동은 능동대로, 서로 그냥 별개야. 근데 입장만 바꾸면 같은 거 아니에요? I love her 했어요.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럼 그녀 입장에서는 뭡니까? She is loved by me예요. 그녀는 나한테 사랑받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뭐 목적어가 주어 자리 가고 동사는 BPP로 바뀌고 이제 이런 어떤 공식이 아시면 굳이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셔도 이거 배우는 거랑 상관없죠? 별로 상관없죠? 그죠? An apple was given to mom 하면 사과 하나가 엄마에게 주어졌어 라고 그냥 하는 거고요. Mom was given an apple 하면 엄마가 사과 하나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Mom received an apple 해도 돼요. Mom got an apple 해도 돼요. 근데 Mom was given an apple 해도 된다라는 거.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내부 지식인에서 그럼 쌤, 그런 표현을 근데 얘네들이 정말 써요? 환장하죠.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I was given it 하는 표현이 I received it 보다 훨씬 더 자주 쓰일 겁니다. 놀라운 것. 물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I got it 하죠. 나 그거 받았어. 물론 I got it 하면 I understood it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나 그거 이해했어. 그죠? 그러니까 got이라는 동사가 좋은 게 아니라고. 대동사로 부르는 건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러한 어떤 표현을 써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쓴다는 거 그냥 얘 하나만 더 들려주고 오늘 공부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자, I was told it 해요. 생각해 보세요. I was told it 했어요. was told입니다. 텔의 과거 분사인 건 아시죠? 여기 우리가 그런 거 알아야 돼. 지금 만약에 이 공부가 지금 진도가 너무 빨라 쌤 그리고 너무 말도 빠르고 나 죽었다 가도 못 따라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언제까지 하루에 2개씩 올릴 수 있을지는 정말 장담 못 하겠어요. 이게 하루하루 이게 건너갈 수도 있어. 근데 많은 어떻게 합니까? 저 네이버 바다에 지식인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중생들 좀 구도해야겠어요. 구제 좀 해야겠어. 너무 형편없어. 영어를 뭐 어린데도 불구하고 수능 공부를 하고 있으니 제가 환장합니다. 어릴 때는 그런 공부하는 거 아니지. 고2도 아닌데 지금 무슨 수능 공부를 영어를 그냥 잘하면 그냥 수능 문제 읽고 답 달면 되잖아요. 이게 답답해요. 자, 그래서 거기 구제하러 좀 영상을 열심히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제가 이걸 올릴 거예요, 열심히. 근데 장담 못 하겠어. 맨날 이렇게 올린다라는 장담 못 하겠다고 이제 미리 사과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여기가 빡세면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빌드업을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많은 것을 올려놓으면 좋은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쉰 이제 휴가가 있으니까 긴 휴가 동안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I was told it 했잖아요. I was told it 했어요. 텔이 뭡니까? 뭐뭇을 말하다죠. 기본적인 텔의 의미가 뭡니까? 뭐뭇을 말하다잖아. 그럼 제가 입장 바꿔봐요. 내가 말을 했어.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다의 반대말. 상대방 들었지. 내가 아까 말했으니까 상대방 들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was told라는 것은 말하다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I was told it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나는 나는 그것을 들었어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쌤, was told를 그냥 이걸로 바꿔도 되나요? heard. 네, 되죠. I heard it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I was given it 하면 나 그거 받았어. I was told it 하면 나 그거 들었어. 어마무시하게 많이 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가끔씩 제가 이제 여기서 가르치니까. 그럼 제가 꼭 그러죠. 네가 모르니까 못 듣는 거야.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알면은 들립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짧은 미래에 조금 더 수동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컨셉을 했으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